지금 엔터테인먼트 월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송가인이 이끄는 K-트로트의 글로벌 진군입니다. 2026년 2월 미국 LA에서 펼쳐질 콘서트 가인달 더 차오르다는 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K-컬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성공의 기반이 K-팝처럼 세련된 트렌디함이나 당대 주류였던 세미트로트처럼 현대적인 퓨전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모두가 기피했던 가장 낡은 원형에서 승리의 티켓을 찾아냈습니다. 2019년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오디션 무대에서 그녀가 선택한 곡은 한마는 대동강과 같은 1950에서 60년대 정통 트로트의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가요계는 EDM, 댄스 비트, 발라드 코드 등을 뒤섞어 젊은 층의 거부감을 줄인 세미트로트를 대세로 밀어붙였고 정통 트로트는 올드한 문화라는 강력한 편견 속에 경쟁자들에게 버려진 비주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모두가 안전하고 익숙한 대로를 택할 때 의도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낯선 정통 트로트라는 블루오션을 타겟팅했습니다. 이는 대중음악 산업이 흔히 따르는 현대화 및 트렌드 추종이라는 성공의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비주류가 주류를 역전시킨 짜릿한 승리이자 문화 상품의 성공이 반드시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춘 현대화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전략적 대역전극입니다. 실제로 오디션 직후 그녀의 음반 판매량과 공연 티켓 파워는 당대의 어떤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팬덤 경제력을 입증하며 트로트 장르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가장 낡은 것을 택함으로써 가장 새로운 파급력을 얻어내는 상식을 뒤엎는 역주행 전략을 구사하여 K-컬처의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후발주자들이 시장 진입 시 경쟁 심화가 적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 때 오래된 가치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혁신 사례로 국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가인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성공 공식을 재현한 두 번째이자 가장 학술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정체성의 순도에 있습니다. 이 순도는 단순한 장르 선택을 넘어 그녀의 국악 기반 보컬 훈련이라는 비가역적인 자산에서 비롯됩니다. 송가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로서 수년간의 판소리 수련을 통해 성음과 농음 그리고 특유의 목청의 떨림을 완벽하게 체화했습니다. 세미트로트가 대중성을 확보했으나 정체성이 희석되고 모호했다면 송가인이 고수했던 정통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애환과 한이라는 민족 정서를 가장 순수하게 응축하여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정통의 핵심은 바로 요나누키 음계의 완벽한 구사에 있습니다. 이 일본풍 음계는 한국 전통음악과 일제강점기 유입된 서양 화성이 결합되며 탄생한 트로트의 핵심적인 음향 DNA입니다. 사음과 지름이 생략된 이 오음계는 특유의 서글픔과 애절함 그리고 끈적한 흥을 동시에 자아내며 한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고유한 소리입니다. 송가인의 보컬은 이 음계의 미묘한 감정선을 왜곡 없이 혹은 오히려 판소리의 웅장함을 더해 표현함으로써 흐릿한 퓨전 트로트가 자아내는 가벼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서적 밀도를 구현했습니다. 엄마 아리랑이나 아사달처럼 한국의 고유 정서가 깊숙이 배어있는 곡들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K 콘텐츠 분석가 A씨는 이 현상을 오리지널리티 프리미엄이라 명명하며 초기 K-팝이 서구적 사운드와 한국 고유의 칼군무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성공했듯이 송가인은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무대 매너와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포장해 수출함으로써 정체성이 불분명한 하이브리드 장르가 아닌 가장 낯선 오리지널이 가진 폭발적인 흡입력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글로벌 음악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틈새 시장에서 문화적 특수성 지수 85% 이상을 기록한 한국 콘텐츠들이 퓨전 콘텐츠 대비 해외 팬덤의 평균 지출액이 35% 더 높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적 유행보다 문화적 원형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며 K-트로트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원점 회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모방이 아닌 깊이 있는 근본만이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차별화된 가치임을 선언하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송가인 신드롬의 가장 놀랍고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디테일은 바로 언어 장벽의 붕괴 현상입니다. 그녀의 노래를 처음 접한 해외 리액션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장면은 바로 외국인들이 가사의 의미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깊은 슬픔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평을 넘어섭니다. 언어학적 이해 없이 감정이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이 현상은 송가인의 보컬이 한국 고유의 복합적인 감정인 하늘 인류 보편의 정서인 그리움, 애환, 고난 속의 희망으로 효과적으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하늘 단순한 슬픔이 아닌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인내하고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결합된 독특한 감정으로 정의합니다. 송가인은 이 한이 정서를 그녀의 국악 기반 발성, 특히 깊은 비강 공명을 활용하여 표현합니다. 한 외국인 청취자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절규와 희망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반응했으며, 또 다른 이는 슬프지만 극복할 힘을 주는 노래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은 가사의 명시적인 서사 없이도 청자에게 고난을 공유하고 위로받는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그 과학적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송가인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가수의 목소리 스펙트럼과 달리 저음역대에서 발생하는 비브라토 진폭의 깊이와 파형의 안정성이 월등히 높아 청취자의 감정 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낮은 주파수에서 깊게 파고드는 그녀의 비브라토는 때때로 인프라 사운드에 가까운 공명 효과를 일으켜 인간의 무의식적인 불안과 슬픔을 건드리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주어 눈물을 끌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적 이해 없이도 감정적 공감대를 90% 이상 투과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투과율은 단순히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나 리듬의 흥겨움을 넘어 듣는 이의 심리적 방어막을 허물고 노래 속의 서사를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는 포르투갈의 파두나 아르헨티나의 탱고처럼 한민족의 고유한 슬픔과 고독을 담았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 장르들의 성공 메커니즘과 궤를 같이 합니다. K-팝이 시각적 매력, 완벽한 퍼포먼스, 그리고 퓨전 사운드로 세계를 사로잡는 외형적 확장을 이루었다면 K-트로트는 송가인을 통해 청각적 진정성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내형적 확장의 새로운 감동 코드를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감정적 연결고리야말로 K-트로트의 진정한 글로벌 가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과 위로를 담은 글로벌 힐링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며 K-컬처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충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가인과 K-트로트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알리는 네 번째 충격적 사건은 교육 제도권으로의 진입입니다. 2025년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송가인의 대표곡 하인 이어라가 정식 수록되었으며 동시에 트로트 장르 자체가 국내 음악 교과서 사상 최초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 수여가 아닙니다. 국가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후대에 전승할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트로트는 그동안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만 여겨지던 위치를 벗어나 판소리나 정가처럼 공식적인 한국의 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교과서 등재 결정은 단순히 인기 가수의 곡을 싣는 것을 넘어 국내 음악 교육의 패러다임이 민족 정체성 강화와 대중음악사의 균형 회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육 당국은 트로트의 독특한 한국적 리듬 구조와 유나누키 음계의 문화적 해석을 교육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K-팝 이전의 한국 대중음악사라는 중요한 교양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지닌 특유의 꺾기와 애절한 표현 기법은 판소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서양음악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적 발성 및 감성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퓨전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에 음악 교육을 통한 문화적 뿌리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2012년 데뷔 당시 무명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직접 만든 비늘을 시장에서 팔아야 했던 7년의 암흑기를 거쳤다는 개인적 서사 때문입니다.
비주류의 서름을 딛고 불과 13년 만에 국가 교육 시스템에 그 이름과 장르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반전이자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성공서사입니다.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과서 수록은 송가인 브랜드가 단기적인 인기 폭등 자산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안정적이고 공인된 장기 가치 성장형 자산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기 가치 성장형 자산으로서의 전환은 문화 자본의 법적 안정성 확보로 직결됩니다.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수록되는 과정은 해당 자작물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는 행위로 지적재산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브랜드 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송가인 브랜드의 프리미엄 해지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라이선스 수익 창출의 기반을 다집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과서에 수록된 콘텐츠는 수록 이전 대비 평균 5년간의 저작권 및 이미지 가치가 70% 이상 상승하는 비가역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송가인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문화 자산 투자 가치 증대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하는 명확한 신호이며 트로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강력한 앵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송가인 신드롬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성공 비밀은 그녀의 진심과 헌신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비가역적인 힘에 있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덤의 규모를 숫자로 측정하지만 송가인 팬덤의 힘은 신뢰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유명세나 광고 수익 이전에 2008년 무명 시절 산불 이재민에게 100만 원을 계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음원 수익금 전액을 계부하는 등 꾸준히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착한 연예인이라는 일시적인 수식어를 넘어 그녀의 브랜드가 가식 없이 진정성으로 쌓아 올려진 견고한 신뢰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그녀가 7년 무명이라는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경험은 그녀의 목소리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단 12글자의 메시지를 통해 팬들을 성공의 공동 창조자로 인정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소비자를 넘어 동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비즈니스 전략이며 팬덤을 이탈 불가능한 비가역적 지지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의 변하지 않는 진심과 헌신은 시니어 세대에게 단순한 음악을 넘어 정체성과 위로, 삶의 이유를 제공하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추세가 빠르게 변할지라도 진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신뢰 자본은 어떤 트렌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송가인이라는 브랜드는 최고 수준의 재능과 정교한 정통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위조 불가능한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2026년 LA 무대에서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문화산업 전체에 던지는 진심의 파급력에 대한 강력한 충격 보고서이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